그리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얼마 전에 정리하게 되었고요. 친정아빠 이야기를 하시며 일이 벌어졌거든요. 차라리 친정엄마 일이라면 예상이라도 했을 텐데 아빠 일이라 너무 의외긴 해서요. 평소엔 말씀도 거의 없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원래요, 그런 분이 갑자기 한마디 하면 평소보다 더 귀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날도 저희 친정엄마께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엄마 전화 한번 받으면 기본 1시간인데 이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일단 받긴 받았죠. 근데 받자마자 엄마가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얘 미진아, 요즘 많이 바쁘니? 괜찮으면 너 이번 주말에 한번 들러라. 너희 아버지가 자꾸만 너를 찾고 그러시는데 내가 아주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냥 시간 비워서 한번 내려와 하시더라고요. 평소 과묵하신 아빠가 저러시니깐 덜컥 겁이 나기도 했고, 그래서 주말 되자마자 만사 제쳐놓고 친정집으로 내려갔죠. 심란한 이야기라도 하실까봐 일단 남편하고 애들은 집에 두고 저 혼자 갔어요. 저희 시댁 모두가 입이 가볍거든요. 남편만 알고 있으라 해도 다음 날이면 어머님께 연락이 올 정도라서 음식 도와드리러 간다면서 조용히 내려갔죠. 2시간 넘게 운전해서 헐레벌떡 친정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심란하기는커녕 너무 평화로운 겁니다. 엄마는 TV 보고 계셨고 아빠는 식탁에서 신문 보고 계시더라고요. 안도감과 짜증이 동시에 밀려오길래 아빠 앞에 바짝 붙어 앉으면서 대체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냐고 심장 부여잡고 내려왔는데 말씀 좀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자동차는 갖고 왔냐? 하시길래 그렇다고 새벽부터 운전해서 왔다고 말씀드리자 다행이네. 그거 한번 타보자. 운전은 네가 해라. 하시는 겁니다. 먼 길 운전해서 내려오느라 지칠 대로 지쳤는데 물 한 모금 마실 새 없이 그대로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내내 입이 대빨 나온 상태였고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시며 그쪽으로 가면 된다고 점심시간 오기 전에 서두르라고 하시길래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 지나서 친정집으로 돌아왔고요. 나갈 때는 검정색 차를 타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흰색 차를 타고 왔습니다. 색깔뿐만 아니라 모양도 달랐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날 아빠가 자동차를 바꿔주셨거든요. 그 종이에 적힌 주소가 도착해보니 중고차 판매하는 곳이었고 요즘 신차는 출고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기에 거의 새 것 같은 중고차로 아빠가 예약까지 해두셨더라고요. 그날 친정에서 거의 축제 분위기였는데 새로 바꾼 자동차 때문에 제가 변호사까지 만나게 될 줄은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자동차를 보여줬고 남편은 입을 떡하니 벌리더니 자동차를 타보고 만지고 어찌나 가까이에서 보던지 저러다 맛까지 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정도였죠. 원래 타던 자동차보다 거의 3배 정도 되는 가격이라서 남편이 어찌나 좋아하던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왜? 왜 그러신 거야? 처가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하시던 가게가 대박이라도 나셨어? 하며 저에게 묻길래 친정에서 들은 그대로 이야기해줬죠. 친정아빠와 친한 친구분의 딸이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었대요. 많이 다치긴 했지만 하늘이 도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는데 그러다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낡았다는 걸 아시고는 아빠 꿈자리에도 제가 나오기까지 하고 그러다 너무 불안해서 이번에 직접 제 차를 바꿔주신 거라고 하셨어요. 듣자마자 남편이 손뼉을 치며 이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 장인어른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시네. 꿈 한 번 이상하게 꿨다고 바로 불러다가 차를 바꿔주시니 말이야. 장인어른 꿈에 나도 좀 나와봤으면 좋겠다 하며 웃길래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도 같이 웃고 말았죠. 솔직히 좋은 일은 좋은 일이 맞으니까요. 이번에도 남편답게 다음날 곧장 시어머님께 연락이 왔고요. 신우에게까지 전화가 왔을 정도니 시댁에서는 자동차 바꿨다는 소식이 꽤나 충격적으로 들린 모양이더라고요. 엄청 비싼 차로 바꿨다고 남편이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했는지 신우는 자동차 사진 좀 찍어보내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리고는 며칠 뒤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남편과 애들 데리고 갔었는데 신우가 배웅까지 나와서는 저희 자동차 앞에서 한참 동안 물끄러미 보고 있더라고요. 표정이 무겁길래 제가 옆에 가서 그랬죠. 중고차라서 그 정도로 비싸진 않다고 고장이라도 날까봐 걱정이라고 해줬는데도 신우는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럴수록 점점 부담스러워졌죠. 근데 역시나 엄한 곳으로 불똥이 튀더라고요. 시댁에서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들었는데 기억이 희미해서 말이다. 바깥사돈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 하셨지? 개인 사업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식당이라고 했나? 가게라고 했나 헷갈려서.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식당을 하나 운영 중이시고 비빔밥집이라고요. 주변에서 찾아와 주신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손뼉을 치시며 아, 그렇지. 비빔밥집이라 들었네. 아니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길래 저런 비싼 차를 그냥 막 사주시는 거야? 하시며 하루 매출은 얼마냐, 몇 그릇이나 파냐 물어보시고 옆에서 신우는 1년에 세금 어느 정도 내냐고 하면서 자동차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저희 아빠 가게 이야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둘러대고 말았죠. 자세히 말하기도 싫고 자꾸 친정집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게 불편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 자꾸 친정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어머님도 무슨 연락만 하시면 친정에 대해 물어보셨고요. 가게는 잘 되고 있는지 손님들도 많고 할만하냐고 했던 질문들을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엔 남편이 저한테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근데 여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야. 당신이 괜찮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아니 장인어른께서 자동차를 바꿔주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사전화 한 번으로 끝낸다는 게 이건 아니잖아. 나도 영 찜찜하고 그러거든. 봐서 이번 주말에 한번 내려갔다 오자. 하룻밤 자고 식사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다 오는 건 어때? 당신이 정말 아니라고 하면 나도 더는 말 안 할게. 하면서 친정에 가자고 먼저 그러더라고요.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내려가자고 하는데 뭐라 하기도 그렇고 남편이 하는 말이 다 맞기도 해서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저도 하고야 싶었죠. 근데 자꾸 시댁 가족들이 친정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니까 저도 피했던 거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알겠다고 친정집에 내려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친정집에 도착했는데 당연히 저희 부모님들은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남편도 엄청 깍듯하게 감사하다고 넙죽 인사부터 드리더군요. 저는 주방에서 엄마랑 이야기하느라 바빴고 남편은 거실에서 친정아빠와 맥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려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다음날 친정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집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친정아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뭔가 있긴 있었네. 장인어른이 어제 나한테 그러시던데 조만간 가게 정리하고 집에서 쉴 거라고. 그 대박난 가게를 한순간에 접기가 쉬운 게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지? 당신은 전혀 몰랐던 거야? 하면서 자꾸 저에게 묻길래 나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쉬고 싶다 하시면
가게 접고 쉬는 게 맞는 거죠. 그동안 가게 유지하시느라 고생하기도 하셨고 그 덕에 저도 편하게 자랐으니까요. 가게 물려받는 문제는 결혼 전에 이미 정리가 끝나서요. 저도 지금 다니는 직장이 좋고 제 동생은 수의사라 물려받지도 못하거든요. 쉬고 싶으시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들어왔던 상황이라 친정아빠가 가게를 닫는다 하셔도 크게 놀랍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시댁은 엄청나게 놀라는 모양이더라고요. 다음날 곧바로 시어머님께 연락이 오더니 다짜고짜 친정가게 이야기를 물어보셨습니다. 민철이한테 이야기 들었다. 가게 정리한다고 하셨다면서? 내가 듣기로는 가게를 닫는 게 아니라 판다고 하던데 너는 친정에서 무슨 소리 못 들었니? 하시길래 저는 들은 바 없고 나중에 정확한 계획이 잡히면 친정아빠가 말씀해 주실 거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좋게 좋게 끊으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됐고 대충 얼마에 파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야? 거기 땅이며 건물이며 다 바깥 사둔 명이라면서 싹 다 한 번에 팔아버리는 거면 액수가 클 텐데 너는 장녀라는 애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니? 나중에 확인해서 나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알았지? 들으면서 점점 화가 끓어오르더라고요. 대체 주변에서 왜 이리 난린지 저도 궁금하긴 해서 그래서 저는 곧장 친정아빠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길래 화가 좀 누그러졌고 차분한 목소리로 친정아빠 가게에 대해 여쭤봤어요. 아니 그걸 박서방이 다 이야기했나 보구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나도 그렇고 너희 엄마가 고생 제일 심했지. 저번에 한 번은 너희 엄마 핸드폰 쓸 일이 있어 봤는데 무슨 꽃사진을 그리도 많이 찍어놨는지 내가 그때서야 정신이 차려지더라. 그래서 다 정리하고 둘이서 꽃 구경 다니려고 한다. 폐업하기엔 찾아와주는 손님들이 있어 그렇고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서 요 며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박수방에게 살짝 해줬거든. 저는 듣자마자 한 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시댁에 하긴 싫었어요. 당연히 남편에게도 하지 않았고요. 그 뒤로도 어머님은 자꾸 가게에 대해 물어보셨고 저는 모른다고 그리고 관심도 없다고 잘라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는 어머님 연락은 잘 받지도 않았고요. 저러다 그만두시겠지 하며 최대한 무시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현관 초인종이 울리더니 저희 시어머님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미리 알고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현관문을 열더라고요. 어머님이 들어오시자 제 앞으로 곧장 오시더니 그래, 알아는 봤니? 얼마에 정리한다고 하시는 거야? 하시길래 저는 모른다고 했고요.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셨던 가게니 중간에서 나서고 싶지 않다고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죠. 어머님은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시더니 남편에게 그러셨어요. 그럼 하는 수 없지. 통장 내역이라도 봐야겠네. 민철아, 나중에 처가에 가서 통장 보여달라고 해라. 어차피 자식들에게 갈 돈인데 확인하는 게 당연하지. 하시며 아주 당연하다는 듯 그러시길래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그 자리에서 대들었죠. 우리 부모님 통장을 왜 살펴보시냐고. 그런 일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하루아침에 그 비싼 자동차를 덥석 사버리는 사람인데 나중에 또 무슨 물건 어떻게 사버릴 줄 알고 큰딸에게 자동차 사줬으니 작은 딸에게도 뭐 하나 사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다 녹아 없어지는 거야. 액수가 클수록 더 쉽게 부스러지는 거고 그냥 이참에 묶어버리던가 적금이나 예금 아니면 가족 통장으로 옮기든지 해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 하며
황당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시는데 옆에서 남편은 말리기는커녕 아주 평안한 표정으로 가만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죠. 더 이상 부모님 돈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시라고. 녹여서 다 쓰시든 가루를 내서 쓰시든 부모님 마음이고 부모님이 모은 돈이니 당연하다고 했죠. 나는 지금껏 친정에서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이제 그런 소리 그만하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모시고 나가라고 눈치 주려고 옆을 쳐다봤는데 저희 남편이요. 휴대폰으로 은행 예금, 적금, 금리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맥이 풀려서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죠. 이 와중에 은행 금리는 왜 찾아보냐고 했더니 엄마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없잖아. 돈이 녹아 없어지는 것보단 묶어두는 게 안전하지. 은행에다가는 내일 전화해보든가 하고 이번에 가게 팔게 되시면 내가 내려가서 확인해봐야겠다. 그게 차라리 편하겠어.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렇게 제 앞에서 두 모자가 쌍으로 저 난리를 치는데 순간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왜 이 사람들과 계속 얼굴 보고 대화하고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억지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웃기잖아요. 친정에서 자동차까지 사줬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더 뺏어오려고 은행 금리까지 확인한다는 게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더 살겠나요? 그날 질려버린 것 같았네요. 그리고는 다음날 이혼 절차 밟았습니다. 이혼 소송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줄은 몰랐다 하시는데 사과도 시기가 중요한데 너무 늦었다 생각했죠. 남편도 다시 생각해보라고 사정사정했지만 솔직히 전혀 들리지 않았고요. 그렇게 이혼 절차 그대로 진행해서 몇 주 전 완벽하게 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팔겠다고 하신 가게는 팔지 않았고요. 제가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결혼할 때 지원해 주셨던 돈은 돌려드렸고요. 위자료 받은 걸로 가게 수리에 쓰기로 했고 주말마다 동생이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남편 소식은 이혼 결정 후로는 아예 못 들었고요. 살던 집도 사라지고 타던 자동차도 사라졌으니 시댁에 들어가 지내겠죠. 저는 가게 운영 열심히 배워서 우리 부모님 꽃구경 자주 보내드리려고요. 이제는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살 수 있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